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0강 1차 부등식 활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차 부등식을 풀어서 해를 구하는 공부를 하셨는데요. 1차 부등식의 풀이는 1차 방정식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좌변으로 x 모으시고 우변으로 쌍수항 모아서 맨 마지막에 x의 개수로 나누실 때 음수인지 양수인지만 신경 쓰시면 되고, 음수면 바로 부동호 방을 바꿔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구한 해는 범위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문제에서 추가적으로 더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구한 해를 수직선에 나타내는 연습도 하셨습니다. 자, 1차 부등식은 어떤 형태든 잘 풀어서 낼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활용인데요. 활용이라는 것은 문장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본인들이 이 문장을 잘 읽어서 해석을 하고 스스로 식을 세워서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요. 오늘 저하고 공부하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순서에 잘 맞춰서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한번 좀 볼게요. 자, 문제는 1차 부등식은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미지수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미지수일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미지수 결정부터 아주 중요한데요. 부등식은 반드시 구하고자 물어보는 걸 x로 놓으셔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또 다른 미지수가 존재한다. 그렇다는 것은 x와 어떤 특별한 관계 있어요. 그래서 x로 식을 표현을 하셔야 돼요. 지금 예를 간단히 드러났는데 10 빼기 x라든가 x 더하기 1 같은 경우인데 뭐 두 개를 합쳐서 10개를 샀다. 근데 하나가 x면 하나는 10 빼기 x겠죠. 간 거리가 x인데 올 때는 1km 먼 거리로 왔다. 그러면 x 더하기 1이죠. 온 거리는. 이런 식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미지수가 두 개가 등장할 수도 있는데 하나를 y로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x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 이 부분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끊으셔야 되는데 문장이 막 긴데 막 읽으시면 안 되고, 문장은 은는이 가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주어 부분을 일단 끊으세요. 문장에서. 그것이 부등식의 좌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에서 부등호를 찾으시면 되는데 부등호 이렇게 4개 중에 하나겠죠. 이거 작다, 크다, 이하, 이상 요 중에 부등호에 해당되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은은이 가면 다음에 반드시 부등호를 먼저 쓰시고 나머지는 모두 다 이제 우변에 다 해서 쓰셔야 돼요. 이게 좌변이 끝났는데 다시 또 우변에다 뭔가 더 쓰시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을 다 세우셨으면 부등식을 풀어서 해를 구하시고 문제의 뜻에 맞는 답을 찾아주시는데, 이게 조금 어려울 때는 또 수직선에 그려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실 이렇게 문장 문제를 해결하는 활용은 이렇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약간 좀 막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형별로 많이 연습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그 부등식을 세우는 이 말에 의해서 세우긴 세우는데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공식이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표현이라는 게 이제 연속하는 세 자연수나 연속하는 세 홀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연속하는 세 자연수 그럼 x-1, x 플러스 1 이렇게 놓으라는 거죠. 연속하는 세 자연수 1, 2, 3 같은 거니까 가운데 수를 기준으로 해서 x-1, x 플러스 1. 그러나 세 홀수나 짝수면 가운데 수를 기준해서 1, 3, 5 같은 경우니까 두 개씩 차이가 나니까 x-1,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식을 표현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외에도 뭐 두 자리 자연수 이런 말도 있긴 한데 부등식에서는 그 유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일단 여기서는 생략을 했고, 두 자리 자연수 같은 경우에 10의 자리가 x 그러면 10x라고 표현을 하셔야 된다. x에 10배를 해서 10x 더하기 y잖아요. 두 자리 자연수가. 그러니까 10의 자리에 열을 곱해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가격 문제도 아주 많이 나와요. 가격에 관련된 문제들은 뭐 너무 상식적이긴 하지만 한계값 곱하기 개수 하셔서 가격 관련된 문제들이 아주 많이 나온다는 거, 이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것이 도형의 둘레와 넓이예요. 도형의 둘레와 넓이는 뭐 여기 지금 제가 공식을 써놓진 않았는데 이미 초등학교 때 다 배우신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공식이 있으면 찾아서 좀 확인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삼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마름모, 사다리꼴 뭐 이런
도형들의 넓이 또는 둘레를 구하는 공식은 한번 반드시 또 원의 넓이나 원의 둘레도 있네요. 그죠? 이런 공식들은 이미 다 배우신 것들이기 때문에 혹시 기억 안 나시는 것들을 찾아서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거리, 속력, 시간 문제입니다. 이게 1차 방정식 때도 많이 나왔던 유형이긴 한데 그때도 좀 어렵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거리, 속력, 시간 문제는 이렇게 마우스처럼 그래서 거리, 속력, 시간 이렇게 외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데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이 얘기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이런 식으로 이 마우스 안에다 거속시를 쓰고 공식을 외우시면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문제는 거리를 물어보거나 속력을 물어보거나 시간을 물어볼 때 거리를 물어볼 때 거리 공식을 쓴다든지 속력을 물어볼 때 속력 공식을 쓰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자, 거리를 물어볼 때는 구해야 하는 사용해야 되는 공식 무슨 공식입니까? 시간 내는 공식이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여기 나와 있죠. 요 거리 부분이 바로 x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 내는 공식을 쓰셔야 부등식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속력이나 시간을 물어봐. 속력 또는 시간을 물어볼 때는 무슨 공식? 거리 내는 공식을 쓰셔야 돼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을 쓰셔야 되니까 속력 물어볼 때 속력 부분이 x, 시간을 물어볼 때 시간 부분이 x가 되어야만 우리가 부등식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거속식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물어보는 것을 보고 그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것에 따라 공식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다시 거리를 물어보면 시간 공식이다. 속력과 시간을 물어보면 거리 공식이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또 이 거리, 속력, 시간 문제가 어려운 게 뭐냐면 단위의 통일이에요. 그러니까 시속으로 나왔는데 시간은 분으로 나온다든지 뭐 시속으로 나왔는데 뭐 미터로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단위가 서로 안 맞는 경우 기억하셨다가 단위를 통일해서 문제의 식을 세우셔야 되거든요. 단위는 누구의 단위로? 속력의 단위로 통일을 해주세요. 시속이면 시간으로, 분속이면 분으로 통일을 해달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시속은 시간으로 나와야 되고 또 단위, 거리는 킬로미터로 나오셔야 되고 분속은 분을 쓰셔야 되고 미터를 쓰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분속 200m인데 만약에 2시간이다 그럼 120분이라고 쓰셔야 된다는 거고 시속 4km로 나와 있는데 30분이다 그럼 2분의 1시간이라고 쓰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요거 많이 연습하셔야 될 거예요. 거리, 속력, 시간 문제는 아주 많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단원이고요. 제일 중요한 유형이고요. 요 부분은 연습 좀 많이 해주시고 주의사항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도 관련 문제예요. 소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농도 관련 문제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얘는 농도를 물어보던 소금물을 물어보던 공식은 오로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소금의 양 내는 공식 하나만 외우시면 됩니다.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 되고 농도를 물어보면 여기가 x, 소금물을 물어보면 여기가 x라서 부등식이 세워져요. 그 소금의 양의 변화만 생각하시면 돼요. 소금 양이 늘었나 줄었나 뭐 아무 변화가 없나 이렇게 소금의 양의 변화에만 집중하셔서 공식을 이렇게 농도 소금물 형태로 식을 세우시면 이 농도 관련 문제는 오히려 단순하게 유형이 이렇게 공식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두 번 연습하시면 또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워하는 게 바로 뭐냐면 원가 정가 문제예요. 이제 원가 정가가 뭔지도 모르신다는 분들이 많은데 원가는 한마디로 이 분필을 뭐 만드는데 드는 돈일 거고 정가는 제가 이걸 만들어서 팔 때 이익을 붙이는 걸 정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원가대로 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원가가 X1인데 A%의 이익을 붙였을 때의 정가를 어떻게 식으로 쓰느냐 이 얘기거든요. 만약에 A%가 숫자로 나왔어요. 자, 퍼센트라는 거는 백분율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100분의 100, 1이고 기준은 1이고 곱하기 100을 해서 100%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100분의 100인데요. 그래서 백분율이라고 말하는데 만약에 10%의 이익을 붙였다라고 말했을 때의 정가는 100분의 100에서 100%에서 10%를 더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가는 원가의 110%에 팔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만약에 정가에 나는 원가에 20% 이익을 붙이겠어. 그럼 정가는 어떻게 됩니까? 100분의 100, 100%에서 20%를 더 받겠습니다. 그래서 원가의 120%의 정가를 매기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뭐 10%, 20% 올려받았다 그러면 100분의 110, 100분의 120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진짜 문제로 A%라고 나오면 지금 100분의 100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준이 100분의 101이죠. 1 플러스 100분의 A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문제일 때는 A%는 이렇게 식을 세우시는 게 정가예요.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려우셔도 세우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반대로 정가가 있고 정가대로 팔면 좋은데 요즘 할인 많이 하잖아요. 정가대로 안 팔려서 세일, 할인 이 얘기거든요. B%를 할인했을 때 판매하는 가격, 실제로 파는 가격 이 판매 가격은 오히려 정가에서 깎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기준은 항상 100분의 100이라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정가에서 10%를 할인했어. 그럼 10%를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몇 퍼센트에 판다? 90%에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가 Y1에 대해서 10% 할인한 판매 가격은 100분의 90 Y가 되는 거고 20% 깎아주면 80%에 팔겠다 이런 의미죠. 알아들으시겠죠? 그 다음에 지금 위에 마찬가지로 B가 문자로 나와 B%를 할인해서 팔겠다 라고 말씀하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분의 100 1이에요 기준이. 아까는 올려서 받는 거니까 1 플러스 100분의 1이지만 지금은 할인해서 파는 거니까 1 마이너스 100분의 B로 계산을 하시고 정가에 곱해 주신 것이 판매 가격이 됩니다. 특히 이제 요 원가 정가 문제는 식 세우는 게 많이 어렵기 때문에 요 연습을 조금 더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배운 내용이 활용해서 이제 거리 속력 시단 문제, 원가 정가 문제, 농도 문제 등등 조금 까다로운 유형들은 많이 연습을 해보시고 많이 다양하게 좀 풀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